네, 이제 세 번째로요. 용산구 생활관계 분석 및 투자처 찾기인데, 그리고 이제 서울하고 용산권역 개발 계획도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용산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이제 청파 원효 생활권부터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번 같이 보면은 알아도 이렇게 그 구마다 이렇게 할 때는 바로 이제 지역 생활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이런 거 보실 때 여기 보시면 개요 나올 때 보면은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지역 특성에 하면 노한 주거지 밀집 나오면은 여기 보면은 서울역 역세권 후면부 구릉 지역 노후 주거지 밀집돼 있죠. 그러면은 옛 쪽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더 많이 나와요. 이런 게 들어오면은 개요를 다 보시면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다수의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있죠. 그렇죠? 밑에 보면은 정비 사업지 같은 경우 다수가 있는데 가다 보면은 해제된 게 쫙 떠요. 그럼 그 해제되는 거를 갖다 뭐 한다? 추가로 어떻게 관리하겠다가 나와요. 근데 해제된 지역 보면 전부 다 뭐로 나오냐면은 주거환경 관리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딱 요 네 가지 형태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감을 빨리 잡으셔야 되는 게 이런 얘기 나오면 뭐 하는 거다? 해제된 지역은 다시는 개발하지 않겠다는 거 똑같아요. 그런 거를 빨리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도시공간 구조를 쭉 봤더니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재개발구역이 쭉 있더라. 그러면 여기 뭐 예정 완료된 것도 있고 완료됐고 시행 중인 거 보니까 효창 4구역, 효창 5구역, 효창 6구역에 해되는 건데 근데 이쪽 부분이거든요. 전부 다 이쪽 부분. 예. 그래서 이런 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가운데 보면은 파란색 이렇게 돼 있으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다 하셔야 돼요. 다. 왜냐하면 저렇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하냐면은 특히 여기 같은 서울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하냐면은 이 서울역 같은 경우는 그 경제 기반형이에요. 그래서 경제 기반형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 하냐면은 그 지역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들이 들어온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얘기한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뭐예요? 저는 경제 기반형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오는 데가 뭐 한다? 바로 투자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2014년도에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강의하고 그 바로 2015년도에 그 도시재생 이 전략 계획이 나왔을 때 2015년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똑같이 강의할 때 뭐냐면 서울역 그 근방에다가 상가 필요한 상가라든지 아니면은 아파트를 살았는데 거기 보시면 중림동에 보면은 그 중앙 하이츠라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 아파트가 2015년도에 제가 3월 달에 강의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딱 한 보면은 15년이니까 10년, 17년, 18년이니까 지금 한 3년 정도 흘러가는데 아마 실거래가라면 2015년 3월 달에 실거래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5억 올라갔어요. 정확하게 5억 올라갔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제 기반형이 하나 들어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여파가 큰 거예요. 그것이 왜 여파가 큰지도 감을 잡으실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시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재건축이라든지 이렇게 재개발 보면 사업점에 면적이 있죠. 그렇죠? 면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효창 2구역 완료했는데 16,000제곱미터야. 그러면 한 평수 몇 평이에요? 네? 5,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5,000평 정도 되면 그게 큰 거 아니에요? 면적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돼요. 10,000평 이 정도 이상 정도 나와줘야지 좀 되거든요. 그런 거 하나 보시고요. 밑에 마찬가지로 아파트 면적 같은 게 재건축도 그런 거 다 보시고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알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 이제 지구단위 계획은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청파 원효생활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표를 5개를 정했더라. 그래서 주거상업 문화가 복합 개발을 통해서 지역 거점 육성하겠다 나오고 애니메이션 되게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먼저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더 유리하세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청파 원효생활권 보면은 주거, 상업, 문화 등 복합 개발을 통해 지역 거점 육성하겠다면 잘 보세요. 이런 걸 잘 해야 돼. 지역 거점이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거, 상업, 문화 등 복합 개발이죠. 그럼 복합 개발을 항상 제가 뭐라 그래요? 항상 복합 개발은 앞에가 하나가 이게 빠져서 그런데 하나가 계속 따라붙어서 나와요. 원래가 고밀 복합 개발이야. 그럼 고밀 복합 개발하는 지역은 항상 어디다? 역세권에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복합 개발이다. 근데 여기는 서계동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 서울역 서쪽과 서대계동이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서울역 서쪽에 개발하겠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럼 서계동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문배동 중심으로 업무 주거 상업 복합 기능 강화하겠다 나오죠. 그럼 문배동이 어느 지역이냐 이거죠. 그럼 문배동 어느 지역 같아요? 여기 딱 보시면은. 서계동 밑에 보면 뭐 있겠어요? 숙대 있고 여기 있고 뭐 있고 안 그러겠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뭐냐면 주거 상업 뭐 이런 거 복합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뭐다? 역세권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무조건 역세권이야. 그럼 그 역사가 어디가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위치가. 그 나머지 한번 볼까요? 나머지 보면 저층 주거지죠. 맞춤형 주거재생. 맞춤형 주거재생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개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맞춤형 주거재생이란 말이 나오면은. 그럼 뭐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쵸?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 다음에 뭐야? 소규모 정비사업.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야. 서울시가 나오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딱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또 나오죠? 노후주거 밀집지역은 주변 지역을 고려 주거환경 정비 나오죠? 얘나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다음 여기 보면 뭐 지역에 뭐 살려서 뭐 한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공공시설을 뭐 추가를 하겠다가 여기 뭐 지하철 역사의 접근성 뭐 보행 네트워크 만들겠다. 다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딱 보시면은 나중에 보실 때 보면 목표가 1서부터 5까지 있고 목표부터 4까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딱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얘예요. 예. 목표 1만 잘 보시면 돼. 왜냐면 목표 1이 공간 구조하고 지역 거점 육성하고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역세권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다 얘가 제일 포커스야.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쉽게 보시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가다 보면 여러분들 생활관계 한번 다운받아봐요. 첫 페이지부터 난리 나거든요. 읽다가 지쳐버린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큰 그림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역생활권이잖아요. 그럼 지역생활권 딱 어디서 볼 때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여기 청파 원효생활권 같은 경우는 주로 지역이 어디다? 얘를 보는 거야. 얘가 중점적으로 개발할 곳이 어디냐 이거지. 그러면 얘를 딱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략 목표 1 여기 있잖아요. 주거 상업 문화도 복합 개발 동안 지역 거점 육성하겠다. 근데 전략 1에다 서계동 일대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문배동 중심으로 개발했다. 그러니까 문배동 딱 중심으로 가니까 어디예요? 남영역.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를 가니까 어디가 뭐예요? 서울역. 그렇죠? 그러면 이 청파 원효생활권에서 가장 중점제 되는 게 어디냐? 역사가? 서울역하고 얘 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서계동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서계동 일대. 요걸 여기 섹터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일대를 뭐 하겠다? 개발하겠대요. 지구단위 계획 등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서계동 주변은 관광 문화 중심의 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겠다. 전략적 복합 개발 유도를 해서 특별계획구역 지정하겠다. 다 나오거든요. 서계동 지구단위 계획 딱 뜨면요. 여기 쫙 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 가가지고 상가를 사고 싶다. 아니면 내가 상가를 개발하고 싶다. 딱 그러면은 포인트가 뭐냐면 얘예요. 얘. 국립극단. 국립극단 있거든요. 그거를 싹 허물고 다시 질 거거든요. 그럼 다시 짓는다는 얘기가 딱 나오면 뭐예요? 주변 지역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슬슬. 저런 게 되게 랜드마크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저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럴 때 뭐 한다? 국립극단 뭐 리모델링 하거나 리모델링 안 할 거예요. 신축으로 갈 거니까 규모를 그 주변에 땅을 더 사가지고 신축으로 갈 거라고 해. 그러면은 규모가 커지잖아요. 예술의 전당 한 3분의 1 정도 크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가 이쪽 서계동에 예술의 전당에 한 3분의 1 정도 크기의 면적이 들어올 건데 거기가 와가지고 국립극단 된다면 그 주변 지역이 뭐가 됐어요? 당연히 발전하는 거예요. 소규모 연극하는데 공연 장소 이런 거 다 들어와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나중에 다 들어온다고요.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계획이. 그럼 유동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연극 보러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유동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상가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가면요. 아주 초토해요. 아주 그냥 완전 시골 동네 여기는요. 아직도 가보면은 아직도 골목골목 안에 들어가면 아직도 시골 동네라고요. 그런 게 언제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걸 포인트를 뭘로 잡아라? 얘로 잡는 거예요. 국립극단 신축한다 얘기 들으면 뭐 한다? 그때부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립극단의 신축을 하게 되면요. 대표적인 문화예술 상징 공간으로 한류문화 관광 거점화시키겠다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딱 보면 서울역 주변 일대를 뭐 하겠다? 문화전시시설, 관광 숙박시설, 도시명 주거시설 전략적으로 유치하겠다. 그래서 국립극단이 있는 이 라인을 갖다 쭉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유치시키겠다는 게 이 목표예요. 그러면 이 지역이 여기 서계동 일대가 싹 바뀌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문배동. 그러니까 보니까 남영역이에요. 남영역 앞으로도 보니까
왜냐면 문배동 일대는 업무 주거 복합 개발을 통해서 비즈니스 거점 지역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가 이제 삼각지역이고 이게 남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영역이 1호선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써놔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여파가 크진 않아요. 얘는 뭐냐면 여기서 내려가면서 여기서 올라가면서 그냥 마지막 종착이 되는 게 딱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얘는 들어갈 필요성이 없어. 얘는 언제든 항상 뭐 하냐면 얘가 남영역이 뜨려면요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용산 가족공원이 활성화돼야지 얘가 뜬다고요. 그 전때까지는 얘는 철두철미하게 뭐야? 소외돼 버릴 거야. 그러면 용산 가족공원을 완성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1차로다 2025년도에 일부 개장하고 2030년에 마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영역 가가지고 주변에 가서 만약에 상가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거, 빌라라든지 이런 걸 살라 그러면 뭐 한다? 아파트 살라면 무슨 생각을 하나? 한 2022년 정도 가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특히 상가는 그렇고 아파트도 지금도 들어가도 돼요. 근데 뭐냐면 남영역 주변에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좋은 게 있죠. 삼각지 쪽으로 내려가면은. 근데 삼각지 쪽으로 내려갈 때 보면은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 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얘는. 네, 그런 것도 좀 잘 알아봐 두시고요. 여기 가다 보면은 그 옛날 그 용산 경찰서 있는 자리 있죠? 지금 옮겼나요?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옮겼나? 있어요? 네. 그럼 그 주변에 보면 아파트 몇 개 있죠? 그 주변에 보면 아파트 몇 개 있어요. 그런 거 슬슬 노려보세요. 왜냐면은 이쪽 중림동 서계동 일대 아파트 값을 많이 올렸는데 거기는 조금 덜 올라갔어요. 아직도. 왜냐면 역세권에서 좀 멀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덜 올라갔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남영역 주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상가를 들어갈 때는 뭐한다? 한 2022년 이후에나 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렇죠? 좀 포커스는 좀 그렇게 잡아서 들어가라 한 거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촌 한강이에요. 아까 보시지만 제가 거의 얘를 다 뭘로 포진하냐면 목표 전략 1밖에 없어요. 거의 다가. 왜냐하면 걔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나머지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에 몇 개 끼워놨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촌 한강인데 그럼 이촌 한강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지역생활 특징을 보면은 이천동 서빙고동에 한강변 아파트가 많더라.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용산 영미, 용산공원 주변 대규모 개발하겠다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밑에 용산 차량 기준 대규모 가용지를 개발 가능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거에 포커스를 얘가 어떻게 맞춰지냐는 거죠. 더 확인해 보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일개소다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데 얘는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그 경제 기반형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 쪽에 관련돼서 용산 전자상가 쪽이니까 얘는 크게 뭐냐면은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얘는 용산 전자상가를 개발을 하거나 뭐라거나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럼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얘를 제가 꺼내는 이유는 뒤에 가서 제가 몇 개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재정비 촉진지구 이렇게 보면은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있죠. 그게 5개 구역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지구도 보셔야 되고요. 재건축도 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볼 게 좀 많습니다. 이쪽 동네는. 왜냐하면 앞으로 여기가 개발이 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전부 다 그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강남에서 투자 못 하시는 분들이 강남 3구를 투자 못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용산구 투자하고 있거든요. 용산구 투자 못 하시는 분이 어디로 가냐면 마포구로 가는 거예요. 다 지금 추세가. 용산은 굉장히 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목표가 있는데 목표 1에 보면은 대규모 가용지 한강 대로변 선제적 관리를 통해 전략적 거점 육성하겠다. 정비창 부지 일대를 국제 비즈니스 중심의 새로운 기능 거점 육성하겠다. 그래서 미군 이전 부지를 복합 시설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전략 3은 4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서빙고 아파트 지구는 한강변 경관을 고려해서 주거환경 관리하겠다. 그러면 얘는 나중에 뭐하고 연결돼서 봐야 돼요? 한강변이니까. 한강변 관리 기본계약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재미있는 거 한번 보세요. 한남 5구역은 지역에 순응하는 정지 조건을 조성하겠대요. 한남 5구역이. 한남역과 가깝거든요. 한남 5구역이. 지금 핫한 지역은 한남 3구역이잖아요. 근데 한남 5구역도 앞으로는 굉장히 기대가치 높은 데요. 지난번에 얘기해 줬잖아요. 쫙 앞에 부분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보면 용산 전자상가 관리 및 재생을 통해서 활성화 유도하는 건데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요쪽에 포커스 먼저 몇 개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화면에 보시는 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이 올라와 있죠. 대규모 가용지 한강 대로변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전략적 거점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정비창 부지를 국제 비즈니스 중심의 새로운 기능 거점을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부지 특성을 고려한 점진적 단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국제 비즈니스 기능 도입 및 전략적 복합 개발을 통해 비즈니스 지원 기능 배치하고 기존 주거지와 연계해서 비즈니스 종사자를 고려한 주거 복합 기능을 도입하겠다라는데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정비창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면 정비창 가면은 싹 그 풀밖에 없어요. 옛날 다 치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뭐예요? 한 방에 다 여기를 개발하겠다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럼 여기 정비창 부지 가면 여기 좀 내려가면 이쪽 동네가 뭐야? 지금 아주 낙후돼 있단 말이에요. 옛날 여기 정비창에 있을 때는 여기는 근로자들이 그쪽으로 다 나와가지고 음식점 가서 술 먹고 막 다 그런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활기차했었거든요. 10년 만에 해도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비창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가게들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만약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들 동네 가가지고 빌라 투자도 앞으로 괜찮아요. 어차피 오래 가져가야 돈 되는 거니까 얘는.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를 만약 투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상가를 사놓고 대출을 해서 이자를 최소 임대료로 커버가 돼야지 들어가야 돼요. 그대로 그래 놓고 기다리면요. 얘는 5년 이상만 기다려주면요. 대박 치는 땅이에요. 이 정비창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요? 국제 비즈니스 거점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 개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확연히 틀려지죠. 확연히. 그래서 얘 때문에 뭐냐면은 용산역, 신용장선 용산역이 좀 밑에 있는데 여기 밑으로다가 얘가 이렇게 해서 뚫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신분당선 용산 쪽을 갔다가 얘 밑으로 논다고 이렇게. 왜 정비창 부지 쪽으로 가야지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예요? 거기서 출구를 만들어 버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용산역구 신용장선역에 다 특히 용산역에서 내려서 지하로 다 내려가면은 전부 다 뭐냐면은 신분당선 용산역으로다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거기서 내려?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강남에서 오는 사람들 거기서 내려오니까 주변 그러니까 여기가 발전돼 안 돼요, 이태가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언제?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들어가야 돼. 좀 있으면 이거 발표나거든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전체 개발 계획 발표가 올해 9월, 10월 달쯤 나올 거예요. 올해. 그래서 지금쯤 들어가셔야 된다고 이제 슬슬 얘는. 그다음에 이제 미군 기지 이전하는 거. 그 캠프킹 기지는 저번에 얘기했죠. 캠프킹 기지는 주변 지역을 업무 거점 역할 중심으로 가져가겠다. 대형 상업 업무 흡수 시설을 업무 거점에 해서 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캠프킹 기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가요. 나중에 얘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제 캠프킹 기지가 아직 안 옮겨졌는데 올해 말에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아마 내년에 여기 특별계획구역 선포되고 나가지고 거기다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간다 얘기 나올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그냥 하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섬에 85제곱미터 이하로 가려니까 청약 경쟁이 너무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상으로 얘는 갈 거니까 어차피 최하 면적이 제가 저번에 나온 거 보니까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어지간히 가면 최하 면적이 전용 면적이 한 140 이상 정도 나와야 돼 최하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 정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밑에 짓 한번 넣어봐요. 네? 청약통장 어차피 당첨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넣잖아요. 그럼 돼요 당첨. 네. 참 왜 얘가 왜 메리트 있냐면은 여기 당첨되면 다 앞에 뭐예요? 얘? 용산 가족공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이 뭐예요? 동양이잖아요. 이쪽 남양이고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햇빛 잘 들어오니까. 그리고 창문만 열면은 창문 뭐 주상복합 아파트니까 시끄러워도 창문 열 것도 없고 아무튼 다 보여요 여기가. 예, 뷰가 최고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여기는 한번 나중에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보면은 맨 밑에 보면 전략 유치용 의무 비율 이상 도입을 권장하며 중심 기능 강화를 하겠다 얘기는 그러니까 전략 유치 용도. 그래서 이게 대형 상업, 업무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한 동 일부를 그러니까 세 동이 정도 들어올 건데 지금 계획상에서 크게 세 동이 들어오는데 한 동의 일부를 갖다가 뭐냐면 앞에는
밑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위에는 호텔로.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엘리베이터만 틀리면은 허가 다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 개발하는 것도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을 크게 지어야 돼, 어느 정도 짓겠다 생각하면은 뭐 한다? 상가 들어가는 층하고 주거로 시설로 들어가는 거하고 엘리베이터 틀게도 상관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어디야 여의도 왜 영등포 쪽에 그 누가 오피스텔을 하나 졌다가 요즘 영등포 쪽에 이제 막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몰려들고 막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오피스텔을 갖다가 한 110실 정도 나오는 거를 차라리 그냥 어차피 그 옛날에 이제 그 뭐야 관광 숙박업체에서 이제 풀어준 게 있어가지고 제 3종에도 이제 그 숙박시설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컨셉을 잡아 준 게 하나가 뭐냐면은 대부분 호텔 로비를 1층에 하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저기로 해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뭐야 오피스텔로 해놨기 때문에 1층에 로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옥상에다 로비를 만들었어요. 컨셉을. 예.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창문이 딱 가려 있는데 창이 딱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딱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로비예요. 거기서 체크인하는 거예요. 이게 역발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나중에 그런 거 관심 있으면 좀 오세요. 그러면 제가 노하우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 전략 세 번째 큰 거니까 보시면은 한강로변 업무 기능 활성화 유도하겠다. 그래서 여기 한강로 삼각 지역에서 이쪽에 있는 업무 시설 부지를 쭉 유도하겠다. 그다음에 여기 이쪽 부지는 정비창 부지 전면 일대니까 여기는 뭐죠? 고차원 비즈니스를 집중 유도하겠다는 거죠. 여기 고차원 비즈니스 집중 유도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뭐 한다? 이들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집어넣고 비즈니스를 갖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상업지역으로 집어넣고 용적률 많이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차원 비즈니스 집중 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행정계획 공부를 할 때 분석을 할 때는요. 저런 내용이 나오면은 저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이게 강의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도 도시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의미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고차원, 비즈니스 이런 거 나오면 뭐한다? 대부분이 다 역세권에 들어가는 거. 왜? 용적을 높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기 일대도 뭐한다? 이 밑에도 일대도 뭐 하겠다? 상업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삼각지역에서 용산역으로 이어지는 한강 대로변은 도심 용산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도심 업무 기능과 용산 광역중심 연결을 위해서 업무추를 육성하겠다. 나오죠? 그 다음에 용산 지구단위 계획 등과 연계하여 한강 대로변 업무 기능 도입을 해서 체계적 계획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건데 도시관리 지침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유도하겠다 나오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유도하니까 뭐 한다? 그래서 고차원 비즈니스 집중 유도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 기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를 도입 시 뭐 하겠다? 인센티브를 부여주겠대. 그러니까 저런 걸 드게 되면 뭐 한다? 용적률 높여주겠다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인센티브 부여라는 게 뭐예요? 용적률 상향시키, 그러니까 용적률 더 추가로 주는 거예요. 주는 거.